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왓쌤입니다. 오늘은 욕심 있는 학생들 있죠. 특목 자사고를 가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중학생을 정말 알차게 보내고 싶다라고 스스로 노력하는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 같이 보셔도 좋은 영상이에요. 2학기 중반 꼭 점검해야 되는 학교 생활기록부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생활기록부 항목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쭈루루 나와 있어요. 어느 부분이 이제 자기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 영상에서는 사실은 이런 부분보다는 더 학생들한테 더 도움되는 부분, 또 부모님들이 이건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항목이냐면요. 맞아요. 우리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봉사 그리고 독서 활동 상황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 선생님 다른 영상에도 많이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제가 지금 2학기 중반에 놓치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을 한꺼번에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중에서 100% 학생 스스로가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그리고 독서활동 상황은 정말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학교생활기록부 항목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중학교에 입학해서 얼마나 잘 만들어 놨을까? 얼마나 잘 채워져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럴 때는 나이스에 학부모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은 봉사활동이 어느 정도인지 독서활동 상황이 어느 정도 입력되어 있는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스스로 해본 학생들은 다 자기가 어디까지 되는지 알겠지만 이제 시작하는 학생들은 또 학부모님들께서는 꼭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은요, 사실은 최근 들어 코로나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요, 이 봉사활동을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시도에서 고입 전형의 어떤 내신 성적에 산출하는데 이 봉사활동 시간은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는요, 2022년 올해도 내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에 가는 학생들의 경우 내신 성적에 반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서 봉사활동 하지 않는 건 아니겠죠. 봉사활동은 하지만 예전에는 그 봉사활동 시간을 우리가 고입 내신 성적에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봉사활동을 하지만 그 실수를 내신 성적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고요. 경기도의 경우에는요, 시수가 원래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많이 줄였다고 해요. 15시간 정도라고 하는데요. 3년 합계해서 그거는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 더하기 그리고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봉사활동 다 합쳐서 이렇게 시수를 더해 보시면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봉사활동 시간이 몇 시간이야? 너 몇 시간 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전부는 아니겠죠. 우리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봉사활동의 의미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특목 자사고를 가고 싶은 경우에는 이 봉사활동의 어떤 실적들을 쭈루루 봤을 때 어떤 내용들이 보이거든요. 그 학생의 어떤 스토리, 3년 동안의 스토리, 어느 부분에 관심이 있고 어느 부분에 진로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의 미래 비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드러나는 게 봉사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어떤 영상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봉사활동은 시간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냥 학교에서 원하는 시간 정도만 이렇게 쭉 올라타면 된다. 하지만 봉사활동의 실적들, 그 내용들, 어떤 봉사활동인가는 정말 중요하다. 그 학생의 어떤 인성된 부분, 이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게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하다라고 제가 몇 번 정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좋은 봉사활동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시간만 정말 많이 채우면 될까? 아니면 무조건 무료 급식 봉사나 아니면은 어디 재단에 가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될까?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겠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봉사활동은 그 학생의 흥미, 관심사 또는 본인의 사회에 대한 기여도의 방향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골라서 봉사활동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봉사활동은 어떻게 찾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나에게 맞는 봉사활동 찾기 1365 자원봉사 포털 이 사이트를 가보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나이스랑 연계해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요. 이 1365 자원봉사 포털에 가보시면은요. 나의 모든 봉사활동 실적을 나이스로 옮길 수 있는 방법, 생활기록부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우리가 여기서 고를 때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봉사 참여를 클릭하시고 시간 인증 봉사를 검색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걸 고르느냐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내일 하고 싶으니까 내일 일정에 맞는 거? 상관없어요. 어떤 걸 하든 상관은 없지만 약간 일관성 있는 부분 나의 어떤 진로와 연계가 되는 부분 우리가 고등학교를 선택한다라고 할 때도 어떤 선택의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봉사활동도 내가 왜 이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지 이걸 자꾸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본인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이 나는 흥미가 있고 어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때 어느 부분에서 뭔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봉사활동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그냥 시간만 막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관리하고 싶은 학생들, 특목 자사고를 생각하는 학생들, 어떤 진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선생님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자신의 어떤 스토리, 진로, 관심사, 흥미, 기여도, 또 사회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가면서 봉사활동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독서활동 상황이에요. 독서활동 상황은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하고 싶어 하기는 하지만 막상 책 한 권을 다 읽기에 어렵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선생님한테 제출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언제 입력을 해주시나 하고 기다리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선생님들이 생기부에 입력하는 독서활동 상황을 입력하는 시기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요. 학기 말쯤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간고사 끝난 이 지금 책을 한 권 읽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독서활동 상황을 좀 기록해 볼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친구들이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선생님, 저는 독서활동 상황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떡해요?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독서활동 상황은 학기 말까지 가능해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내가 언제까지 입력해 줄 테니까 독서 기록장을 가지고 와라. 독후 활동지를 가지고 와라. 이제 하는 그런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 기간까지 학생들이 이제 책을 읽고 독서 기록장을 작성해서 선생님께 제출하시면 선생님이 학기 말까지 입력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딱 좋아요.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가 조금 멀리 남아있을 때 이쯤 여유를 가지고 책 한 권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어떤 책이 좋다 추천을 해달라고 다들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학생들 수준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독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거 좋아요 라고 말을 해도 모두 다 그걸 읽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관심사, 흥미 이런 것들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선택해서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도 학습 과정하고 연계해서 자소서를 쓸 수 있는 그런 책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공부법을 좀 발전시키고 싶다. 자기주도 학습 관련해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보고 싶다. 그러면 무엇으로 할까?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된 그런 책들을 내가 선정해
신청해서 스스로 읽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게 독서 활동 상황에 이렇게 기록이 된다면 나중에 자소서에서 훨씬 연계해서 설명하기가 좋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친구들이 여태까지 선배들이 독서 활동 상황을 채워왔고 그런 부분들로 어떤 일관성, 방향성을 가지고 해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런 학생들도 있죠. 선생님 저는 특목 자사고 가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독서 활동 상황을 채우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이 독서라는 건 독서 활동 상황에 입력하기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니겠죠. 물론 입력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들을 내가 책을 읽고 나서 이 부분이 교과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내 사고력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끌어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고등학교에 가서는요. 후기 일반고에서도 선생님들께서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무언가를 써주고 싶다면 학생들의 어떤 활동 이런 내용들이 필요해요. 그럴 때 무엇으로 할까? 어떤 교과적인 활동이 필요하겠잖아요.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써줄 수 없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탐구해가지고 와라. 아니면 조사해가지고 와라. 그래서 발표를 해라. 그러면 친구들과 서로 주고받으면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뭔가 발전하는 모습을 그 학생한테서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과목별 세부 능력에 써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독서 활동 상황은 그냥 생기부에 입력하기 위해서 그거는 정말 반박자?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3박자, 4박자까지 쭉 나가기 하기 위해서는 뭔가 학생들이 자신의 어떤 실력 향상, 교과하고 연계성, 이런 사고력의 향상 이런 것들 키우기 위해서 독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다만 내가 독서를 해서 그냥 여기서 딱 끝내는 게 아니라 독후활동 기록장에 열심히 써가지고 나의 어떤 독서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고 다시 생기부에 놔두면 다음번에 내가 생각날 때 다시 되찾아와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특목고 가는 학생들은 진짜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 그게 독서활동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저는 책은 A라는 책을 읽었는데 과학에다 낼까요? 수학에다 낼까요? 아니면 담임 선생님한테 낼까요? 이렇게 고민하는 학생들이 진짜 많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특목 자사고를 가고 싶은 학생들의 경우에는요, 자소서하고 연결해서 하고 싶으니까 이제 교과 선택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어떤 분야의 책을 읽을까? 또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떤 교과 선생님께 제출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는 물론 교과 연계성도 중요하지만 약간 입력한 다음에 거기에서 스토리를 좀 잡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학고나 자사고를 가고 싶은데요. 그 학생의 어떤 진로 분야가 수과학 분야다. 이랬을 때는요. 수학이나 과학이나 기술과정 이런 책들을 읽고 그 관련된 교과에 입력을 해줘도 되겠죠. 또는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는 인문학 관련해서는 안 읽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뭔가 따뜻한 사고력을 가진 그런 과학도를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융합적인 인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딱딱한 과학뿐만 아니라 과학이 반드시 딱딱하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과학이나 수학처럼 어떤 딱딱하게 느껴지는 그 과목에 무언가 생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무언가 인문학적인 그런 내용들 이런 교과 책들을 읽고 기록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있어요. 어떠한 분야의 책을 읽더라도 자소서의 스토리는 충분히 내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미줄처럼 엮여 있으니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독서 활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사고나 외고 이쪽 방향으로 가고 싶은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꼭 많은 학생들이 이럴 때는 수과학 쪽은 안 읽어도 되겠네요? 라고 하겠지만 아니에요. 저는 약간 어떤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수과학 어떤 생각 그런 진로 또는 인문학 진로를 택하겠지만 거기에서 수과학적인 어떤 논리적인 사고력을 가진 사람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자소서 쓰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놓치지 말고 내가 꼭
반드시 뭔가 인문학적인 진로를 선택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수과학 분야를 책을 읽고 논리력을 향상시키려는 그런 노력, 이런 것들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외고를 생각한다고 해서 반드시 외국어 분야의 어떤 책을 막 많이 읽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융합적인 사고력을 보여줄 수 있어요. 또는 어떤 나의 관심 분야를 하나로 쫙 보여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분야를 드러냈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가면서 거기에 맞게 좀 관련된 책들을 읽고 이렇게 입력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진로, 관심사, 희망 분야, 또 미래 비전, 이런 것들 보여줄 수 있는 독서 활동 상황은 정말 자신한테 꼭 특목 자사고뿐만 아니라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독서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하잖아요. 아, 민망. 네, 지금까지 자기관리에 욕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학교 생활기록부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맞아요, 봉사활동. 두 번째가 독서활동 상황이었어요. 놓치지 마시고 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학생들과 같이 보시면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그것들을 지금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왓쌤이었습니다.